안녕하세요. 조주기능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최인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주기능사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하려고 해요. 조주기능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60문제이고요. 이 중에서 주류학개론, 주류학개론이 30문제, 그리고 우리 칵테일학 배우셨죠? 칵테일학 주장관리, 요게 20문제, 그리고 영어가 10문제, 요렇게 총 60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류학개론 부분 공부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혼성주라고 나와 있죠. 혼성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딱 보고서 혼성주가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류 알코올들 기본적으로 나눌 때 양조주가 있었죠. 양조주가 뭐였어요? 과일을 이용해가지고 혹은 뭐 곡류를 이용을 해서 당화시켜서 알코올로 만드는 거. 그냥 우리 당금주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증류주. 요 양조주를 증류한 증류주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혼성주. 요 혼성주 같은 경우에는 양조주, 증류주 요거에 플러스 뭔가를 더 집어넣은 거라 그랬어요. 뭐 레몬 껍질이 될 수도 있고 약초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 혼성주는 어쨌든 뭔가를 첨가한 걸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르마냥. 이거 뭐예요? 브랜디. 브랜디는 증류주죠. 자, 두 번째, 콘 위스키. 위스키도 증류주. 그죠? 그리고 자메이카 럼. 자, 럼도 사탕수수를 이용한 증류주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증류주가 아닌 혼성주는 코행트루.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나라별로 적포도주, 레드와인 부를 때 우리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프랑스는 뱅루즈라고 부르죠. 이거 맞아요. 이태리는 비노로쏘. 이것도 맞네요. 스페인은 비노로자또. 로자또가 아니고 비노 틴토. 비노 틴토라고 불러요. 그리고 독일은 로트윈이라고 부르고. 자, 요것도 맞고. 그래서 답은 스페인 게 틀렸다. 비노 틴토라고 외워주세요. 포도주. 자, 스파클링 와인이 아닌 거. 거품 있는 걸 부를 때 우리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아스티. 요건 아스티는 동네 이름이에요. 아스티 스푸만테. 거품. 이탈리아어로 거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파클링 와인. 맞네요. 그죠? 젝트. 요거는 독일에서 사용하는 스파클링 와인을 지칭하는 용어. 자, 이거는 이탈리아. 요거는 독일. 자, 그 다음에 벤무스. 요거는 프랑스. 자, 트로크는 어딜까요? 이거는 스파클링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드라이하다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스윗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그래서 트로크는 드라이한 와인을 지칭하는 독일어예요. 그래서 스파클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스파클링 단어 외우실 때 이 정도 3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포도 품종의 그린 수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린 수확. 초록색일 때 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옳은 것. 수확량을 제한하기 위한 수확이다. 청포도 품종 수확이다. 완숙한 최고의 포도 수확이다. 포도원의 잡초 제거다.
뭘 것 같으세요? 어렵진 않아요. 자, 수확량을 제한하기 위한 수확이다. 뭐냐면 우리가 포도를 키우거나 혹은 과일을 키울 때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면 잘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일 솎아준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 내가 키우고자 하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촘촘히 난 것들을 좀 잘라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린 하베스트는 조금 일찍 내가 다른 상품성이 있는 아이들을 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좀 덜 자란 아이들을 미리미리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보르도 지역 와인이 아닌 거. 보르도 지역이라고 하면 어쨌든 프랑스 지도를 좀 펴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으로 메도, 마고, 그라브가 있어요. 이거는 지도를 보고서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샤블리는 또 좀 따로 분류가 돼요. 샤블리 지역 와인 특징이 약간 굴향이 나고 조개향 요런 것들이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토양 자체가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형이 예전에는 바다였던 곳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요렇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석회질 토양 특유의 조개층이 쌓여있는 조개지층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포도에 드러나기 때문에 샤블리 지역은 약간 오이스터 향, 굴향이 나는 게 좀 특징이고 요 메독이나 마고 그라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탄닌도 많고 무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르도 지역 와인 하면 조금 묵직한 와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자,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깔바도스. 깔바도스는 어느 종류에 속하느냐? 깔바도스는 뭘 이용해서 만드냐면 사과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와인은 아니겠죠? 진은 주니퍼 베리를 이용하니까 진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용해서 만들죠? 밀, 호밀, 콘 이런 것들 이용하죠?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남은 답이 브랜디인데 보통 브랜디도 포도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사과를 이용해서 만든 브랜디의 이름이 깔바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너무 유명한 사과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료인 포도주에 브랜디나 당분을 섞고 향료와 약초를 넣어서 향미를 내어 만든 이탈리아산 이 유명한 걸 찾으래요. 일단 이탈리아 거고요. 포도주에 브랜디나 당분을 섞었대요. 그러고 향초와 향료 이런 걸 집어넣었대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두 개. 스타우트는 맥주고요. 호크는 독일 와인이죠. 라인 지역. 그래서 일단 두 개 뺐어요. 근데 이탈리아 거래요. 이탈리아 거면 베르무스죠. 베르무스 자체가 포도주에 약간의 향미를 가미하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베르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아페리티브 와인으로 적합한 거. 아페리티브 와인이 뭐예요? 식전주. 식전주가 아닌 거 뭔가요? 찾은 거죠. 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식사 중간에. 식사 중에 메인 음식과 같이 먹죠. 포트 와인은 식사 다 먹고 식후주로. 식후주로 가장 많이 먹는 와인입니다. 그렇다면 쉐리 와인. 쉐리 와인이나 뭐 깜파리오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식전에 한 잔 딱 마심으로 인해서 입 안을 식욕을 돋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쉐리 와인 아페리티브로 가장 좋다. 자, 혼성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죠. 아드보카드는 브랜디에 계란 노른자와 설탕을 혼합해서 만들었다. 이거 맞는 말. 드람비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음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얘도 맞는 말. 자, 깔루아. 우리 흔히 알고 있죠? 깔루아는 증류주에 커피를 혼합하여 만든 술이다. 요것도 맞는 말. 자, 세 개가 맞아요. 아르마냑이 왜 틀렸을까요? 아르마냑은 체리향을 혼합해서 만든 술이다. 체리향을 혼합해서 만든 술은 체리 브랜디죠. 그럼 아르마냑은? 아르마냑 지역에서 만든 브랜디. 요 동네에서 만든 브랜디지 체리향을 섞었다. 요거는 체리 브랜디. 요거랑 요거랑 다르죠?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아르마냐 설명한 게 틀렸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혼성주 제조 방법 중 침출법. 뭔가 담궈가지고 맛을 우러내는 걸 말을 하죠.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맛과 향이 알코올에 쉽게 용해되는 원료일 때 사용한다. 조금 헷갈린다. 그죠? 과실 및 향료를 기주에 담가서 맛과 향이 우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원료를 넣고 밀봉한 후 수개월에서 수년간 장기 숙성을 시킨다. 우리 뭔가 이렇게 과실주 담을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죠? 맛과 향이 추출되면 여과한 후 블렌딩하여 병입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럼 답이 뭐야? 1번이 살짝 아래까리 하던데 했죠? 자, 맛과 향이 알코올에 쉽게 용해되는 원료일 때 사용한다. 맛과 향이 알코올에 쉽게 용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장기 숙성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녹아 나오는 것도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용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쉽게 용해되지 않아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녹아 나오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살짝 헷갈리긴 했겠지만 요 말이 조금 고민스럽게 만들긴 해요. 그래서 알코올 맛과 향이 알코올에 요거 쉽게만 빠지면 돼. 용해되는 원료일 때 사용한다. 천천히 용해돼도 상관없고 오래 걸려도 되고 빨리 돼도 되고 요거 상관없어서 요 말 때문에 어쨌든 답이 틀린 거다. 그래서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보졸레 누보. 보졸레 누보가 뭔가요? 그 해에 갓 포도를 수확을 해서 제조를 해서 출하하는 거. 매년 10월 첫째 주. 첫 주. 매년 10월 첫 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이 보졸레 누보 판매하는 날짜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고 어떻게 만드는지 요 양조 과정이 아닌 거 한번 찾아봅시다. 열매를 분리하지 않고 송이째 밀폐된 탱크에 집어넣어요. 요거 맞죠? 보통 우리 포도주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거 발효 중에 이산화탄소 영향을 받아 산도가 낮은 와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긴 시간 하는 게 아니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오랜 기간 숙성 없이 출하를 해요. 자, 기계 수확을 한다. 요거는 조금 물음표인 게 요거는 동네마다 좀 틀린데 보통은 우리가 양조장들 보시면 포도 이제 수확하는 포도 만드는 농장들 가보시면 기계 수확하기에는 조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통 우리가 포도를
재배를 하는 곳이 이렇게 산 등성이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많고 여기를 기계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사람 손을 이용해서 따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가지치기처럼 툭툭툭툭툭 잘라서 송이째 따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기계 수확을 한다가 사실은 조금 프랑스이기 때문에 조금 퀘스천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기계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평평한 넓은 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호주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에서는 기계 수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혹은 뭐 칠레 이런 지역들은 산등성이가 많아서 이런 지역은 기계 수확을 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그래서 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맥주의 원료로 알맞지 않는 거. 자, 맥주. 우리 맥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 물. 그죠? 그 다음 보리, 호프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죠? 4개 중요한 거 있죠. 하나, 이스트, 효모. 그래서 물, 보리, 호프, 이스트. 요게 맥주의 원료. 그럼 피트는 요거는 위스키. 위스키 만들 때 피트 향 첨가해요. 숯향 뭐 이런 향이라서 위스키 만들 때 첨가합니다. 원산지가 프랑스인 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도록 할게요. 드람비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만든 술이에요. 영국에서 제조업자가 만들어서 왕세자를 위해서 만든 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실을 위해서 만든 술이었기 때문에 영국 왕실을 위해서 만든 술이라서 영국에서 만들어졌고요. 깔루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졌어요. 멕시코에서 만들어졌고 증류주에 커피를 섞은 리큐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큐라소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큐라소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재배되는 오렌지를 말려서 그걸 집어넣어서 만든 리큐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렌지 향이 많이 나겠죠? 근데 큐라소 아까 어느 동네를 했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동네에서 거기 있는 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답은 자동적으로 압생트 되겠죠. 압생트도 향신료 넣어가지고 향료들 넣어서 약초, 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넣어서 만들어진 그런 리큐어예요. 자, 우리 상면 발효 맥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맥주에는 상면 발효하고 하면 발효가 있죠. 하면 발효의 대표적인 거 라거, 상면 발효의 대표적인 거 에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라거 찾아보시면 아사히하고 버드와이저, 라거죠. 그럼 얘들 두 개는 하면 발효예요. 보크 맥주 또한 하면 발효로 만들어져요. 포터는 에일의 한 종류죠. 그래서 포터 맥주는 상면 발효를 해서 만든 맥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웅이주에 수큰 식물로서 수정이 안 된 암꽃만 사용한다. 맞아요. 수정 안 된 암꽃을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했어요. 맥주에 쓴맛과 향 부여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거품에 지속성과 항균성 부여한다. 맞아요. 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간 소독되는 느낌도 있고 거품이 잘 생기도록 해주는 것도 있어요. 메가즙 속에 당분을 분해해서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건 누가 한다고? 효모가 한다고. 그래서 홉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자,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찾아봅시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만든 생명의 물이라는 말에서 온 거래요. 그리고 으깬 감자와 메가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회양시나 박하, 오렌지 껍질 등 여러 가지 향료를 착향시킨 술이래요. 자, 착향을 시켰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단 혼성주예요. 자, 여기서 혼성주가 아닌 것 골라냅시다. 보드카, 증류주, 럼, 증류주, 브랜디, 증류주. 그럼 답은 아쿠아빛. 그죠?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죠. 자, 사과를 원료로 만드는 증류주, 애플 브랜디, 프랑스. 이거 나왔던 문제죠. 뭐였어요? 칼바도스. 이거 설명도 필요 없고 우리 앞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 그대로 지금 점수 주기 위해서 하나 다시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거저먹기 해주세요. 자, 다음 중 과실 음료가 아닌 것은? 자, 천연과즙, 희석과즙, 과립과즙 이거 전부 다 과실이에요. 근데 토마토는 야채로 분류되죠. 그래서 이거는 과채 주스예요. 과일과 채소가 들어간 주스. 그래서 토마토 주스가 답이에요. 토마토가 과일이냐, 야채냐,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답 찾으시기 너무 쉬운 문제. 그죠? 자,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서 약주가 아닌 거 찾으래요. 두견주, 소곡주, 칠선주 전부 약주인데요. 문배주는 소주 계열의 증류주예요. 그래서 답이 문배주이다. 어렵지 않죠? 자,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거. 이제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각각을 알아야 돼요. 자, 화이트 호스, 조니워커, 시바스 리갈 이거 전부 스카치. 크라운 로얄은 캐나디안. 이거 이론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뭐뭐뭐뭐 브랜드가 있어요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건데 대표적인 차랑 연결이 틀린 거. 자, 불발효차, 발효하지 않는 차, 그냥 녹차, 그죠? 반발효차, 반만 발효한 차, 오룡차, 발효차, 다즐링 있죠? 홍차죠? 후발효차, 나중에 발효한 차, 자스민 차 아니고 우리 대표적으로 보이차가 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발효가 이어지고 있는 차죠. 그래서 보이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소다수. 소다수가 뭐냐면 우리 흔히 생각하시는 탄산수. 탄산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 첨가했죠. 맞아요. 식욕 돋구는 효과 있어요. 왜 우리 탄산수 먹으면 그 탄산 그 짜릿짜릿함 때문에 약간의 식욕도 돌고 위산도 분비가 많이 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분하고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칼로리는 없어요. 그런데 신맛, 단맛 없어요. 청량감만 있어요. 자, 소다수가 뭐예요? 탄산수라 그랬어요. 아무런 것도 가양되지 않은 탄산수일 때는 신맛, 단맛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요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엄격한 법도에 의해서 담근다는 전통주로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유상곡수라고 해요. 일단 여기서 신라가 포인트예요.
상류사회 계급에서 즐기던 것으로 중국 남방술인 사오신주보다 빛깔은 조금 희고 그 순수한 맛이 가히 일품이다. 자, 신라시대 대표적인 도시 어디 있어요? 경주. 그죠? 그렇다면 경주, 교동, 법주. 요거 동네가 다 틀리잖아. 우리 신라 영토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답이 신라, 교동, 법주이다. 그냥 보통은 이런 박스에서 답을 다 줘요. 그래서 그것만 잘 체크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레몬 주스, 슈가 시럽, 소다수 요거 혼합한 거래요. 그러면 약간 새콤새콤하고 달콤한 맛도 나겠죠. 자, 진저엘. 진저엘 같은 경우에는 생강이죠. 그럼 이거 아니네. 토닉워터는요? 약간 레몬 주스의 상큼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이다. 우리 사이다 너무 달콤하기만 하죠? 아니다. 칼린스 믹스가 약간 새콤한 맛과 슈가 시럽, 소다수 톡톡 쏘는 맛까지 다 가지고 있다. 자, 다음 중 데킬라가 아닌 것. 이거 데킬라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셔야 하는데 제르보, 엘도로, 사우자 요 세 가지는 데킬라 브랜드예요. 근데 삼부카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삼부카라는 허브 향신료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거라서 데킬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는 리큐어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큐어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거는 데킬라 브랜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아메리칸 위스키가 아닌 거 찾으래요. 뭐가 있을까요? 진빔, 와일드 위스키, 존 제임스, 잭 다니엘.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존 제임스가 아일리시예요. 자, 존 제임스가 아일리시 위스키. 그래서 요게 아일리시고 나머지는 아메리칸 위스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들어본 것들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이론 설명하면서 저희 이렇게 대표적인 브랜드들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복습해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종류가 다른 하나 찾아볼게요. 비엔나 커피,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자, 요 세 가지는 커피이기는 한데 비엔나 커피는 대표적으로 우리 커피에 생크림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공이 되는 음료. 보통 우리 흔히 아인슈페너라고 부르는 그런 커피. 자, 그 다음 카푸치노는 커피에 우유가 들어가요. 우유랑 우유 거품이 들어가는 제품. 에스프레소는 커피만 제공이 돼요. 자, 요 세 개 노알콜이에요. 근데 아일리시 커피는요. 커피에 아일리시 위스키가 들어가요.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커피 음료예요. 그래서 요 세 개하고는 좀 다른 이유가 얘는 노알콜, 얘는 알코올이에요. 그 차이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카치 위스키 법적 분류 5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싱글 몰트 있으면 또 싱글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 그죠?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블렌디드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 있으면 블렌디드 몰트 스카치 위스키. 이렇게 5개겠죠? 싱글 그레인, 싱글 몰트, 블렌디드,
블렌디드 그레인, 블렌디드 몰트. 그렇다면 라이 위스키는 아니죠.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요 싱글 몰트에도 싱글에도 몰트와 그레인이 있고 블렌디드에도 몰트와 그레인이 있고 그냥 블렌디드가 있고 요게 법적으로 정해진 5가지 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류주에 속하는 것. 증류주 뭐냐? 이제 찾으라고 하는 거겠죠. 자, 샴페인 양조주죠. 쉐리 와인은 양조주예요. 근데 주정 강화했어. 럼은 우리 흔히 알죠? 사탕수수를 이용한 증류주. 그럼 베르무스는 와인을 이용해서 향을 넣었어. 혼성주. 그래서 답이 럼. 자, 음료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봅시다. 기원전 6000년경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레몬 과즙을 마셨다. 이거 맞는 말. 자, 스페인 발렌시아 부근의 동굴에서 탄산가스를 마시는 벽화가 발견되었다. 자, 탄산가스를 먹은 건 아니고요. 뭐가 나왔냐면 벌꿀이요. 벌꿀 채취하는 그런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꿀을 먹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벽화예요. 스페인에서 발견된 것. 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밀빵을 물에 젖어서 발효된 맥주를 발견해서 음료로 즐겼었고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야생 포도가 쌓여서 자연 발효된 포도주를 음료로 즐겼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지금 문제풀이 한 것들 죄다 조주학 개론이었거든요. 주류학 개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류학 개론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 나오고 있으니까 주류학 개론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